안녕하십니까, 백예입니다.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고 할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법은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볼린저 밴드로 소개를 드릴 텐데,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 그거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객과의 상담이라든가 이럴 때 단순히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재적 가치를 판단하기는 그 암호화폐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나가면 상담하는 고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설명하거나 상담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의 어떤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 볼린저 밴드를 좀 하나 가지고 왔고요. 매매 주의점들, 자,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좀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때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 그렇죠? 예,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틀이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죠.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 내재 가치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그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상황, 현황을 숫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으로 표시된 숫자들을 통해서 재무제표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캐시를 많이 벌어들이네. 올라갈 거야. 손실이 많이 났네. 떨어져야 돼.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분석들은 이제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지? 라고 찾을 때, 종목을 찾을 때 이제 기본적 분석을 많이 쓰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내재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주식이나 어떤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결국은 수급이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수급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차트로 나타나는 거죠. 오르고 내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되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리는 건 매매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지? 이걸 보고 차트에서 그림 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든 간에 이거는 사실 내재적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수급,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물론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도요, 이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수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게 간단히 설명드릴 건 뭐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거예요. 볼린저 박사가 이제 개발하는 건데, 존 볼린저 박사가 주가라는 것은 어떤 그 변동폭 안에서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등락을 하더라. 이게 사실은 이제 통계와 수학인데요. 상단 밴드가 있고 하단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제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평균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20일로 돼 있어요. 1일 가격이다 그러면 20일로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20일 또는 20분 분으로 했다면 20분 평균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상한선, 하한선인데 표준 편차의 2배씩 통계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대략 90%다.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즉,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 안에서 매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굉장히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차트, 그러니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회사마다 각 그 거래소마다 차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차트를 선택하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을 클릭을 딱 하시면 수많은 차트가 쭉 나옵니다. 뭐 스토캐스틱도 나오고, 뭐 제가 좋아하는 MACD 오실러티도 나오는데, 볼린저 밴드가 제일 직관적으로 보시기 편하니까 그 중에 볼린저 밴드를 딱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한선이 딱 그림이 입혀져서 나옵니다. 아주 심플해요. 뭐 날짜도 선택할 수 있고 시간도 분리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복잡한 거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린저 밴드 적용
딱 찾아갖고 클릭만 해주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90% 이내에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하한선에 오면 어떻습니까? 매수. 이 상한선 밴드에 들어가면 매도. 그렇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니까 바닥에 접근하면 사고요. 위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쭉 흐름을 타고 쭉 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굳이 매매하지 않고 홀드하는 거죠.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위쪽 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꺾임이 오잖아요. 그럼 꺾임이 오면 평균선을 밑으로 뚫고 나가는 그 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볼린저 밴드의 기본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 기법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좀 응용되고 복잡한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기법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좀 명확하게 쉽게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 그래서 고객이 지금 어떤 것 같아? 그럼 볼린저 밴드를 딱 적용해 보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는데 사실만 하네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데 좀 팔아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니까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그나마 매매하실 때 방향성 찾기에 사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거를 알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팔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이게 표준 편차의 2배잖아요. 하한선들이. 이게 이제 매매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 밴드가 쭉 줄어듭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뭔가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가 쭉 폭이 좁아들면 이제 힘이 모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한 거 실제 사례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밴드 폭이 확 줄어들면 위로인가 혹은 아래로인가 확 튈 수 있는 힘이 모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매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밴드 폭이 쫙 줄어들고 상당 기간 횡보를 하잖아요. 밴드 폭이 줄어들 그러면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한번 크게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윗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위로 간 건데 밴드 폭이 쭉 줄어들었는데 밴드 상단을 위를 확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격 매수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즐기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갈 때 좀 세게 간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참고해 가지고 투자할 때 요게 만약에 그 폭이 줄어졌다 하방으로 쭉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빨리 이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하방으로 좀 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방 혹은 하방. 그렇죠?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꼭 참고하셔서. 그래서 고객과 상담할 때 꼭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으실 거 아니에요. 상담하실 때. 그럴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볼린저 밴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매매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주식조 해볼 때 정말 남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해도 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가격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정말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거래소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거래소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래소도 대형 거래소를 하셔야 되고요. 대형 거래소도 거래가 집중해야 되고 많이 발생하면 문제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이 큰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새롭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정말 여유자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고 하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 벌더라도 말끔 정말 여유자금으로 편안하게 이 블록체인은 그 기술 이런 것에 대한 확장성을 믿고 참 여유가 있는 돈으로 정말 이 돈은 없어도 돼라는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좀 이렇게 좋은 코인들을 골라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매매하시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도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고객들이 있으면 꼭 말려주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매매 타임을 찾기 편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면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여유자금으로 거래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매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